1997년 컴퓨터와 인간 간의 세기의 두뇌 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와 IBM사가 개발한 컴퓨터 딥블루 간의 체스 대결. 그간 몇 번의 대결에서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던 인공지능 컴퓨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카스파로프의 패배, 딥블루의 승리였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만큼 똑똑하니까요.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라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적 행위를 모방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인 컴퓨터에게 지능을,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개념을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 튜링은 전쟁이 일어나자 조국인 영국을 위해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를 자신이 생각한 기계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기계란 작은 칸들로 나누어져 각 칸마다 특정한 기호를 읽고 쓰고 지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입력 테이프와 이 테이프를 좌우로 원하는 칸만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어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단순히 거대한 기계 장치, 즉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튜링의 고민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1950년 발표된 인공지능 관련 논문에서 튜링은 컴퓨터가 인간의 사유작용과 비슷한 생각이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를 생각하는 기계로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튜링은 인간과 컴퓨터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그 대답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곧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방식을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감정까지 느낄 줄 아는 인공두뇌의 개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슈퍼컴퓨터 속에 가상의 신경세포를 만든 뒤 뉴런스를 인간의 두뇌 구조에 맞춰 늘려가다 보면 결국 진짜 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인공두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앨런 튜링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상상했던 것처럼 컴퓨터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컴퓨터와 감정 섞인 대화를 주고받고 나아가 컴퓨터와 사랑에 빠지는 영화 속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기대되나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정말 미래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143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의 18에서 24세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해 제작한 실험적인 채팅 로봇으로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23일부터 트위터 등에서 첫 선을 보였다. 테이는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신경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인간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해 학습하고 이를 대화에 반영한다. 자, 여기에서 테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자, 로봇 이름이 테이입니다. 테이가 무슨 로봇이에요? 채팅 로봇이에요. 채팅 로봇은 채팅 로봇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갖게 된 로봇이라는 거죠.
학습을 하는데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뭐를? 인간들의 대화를 듣고서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채팅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테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공지능 채팅 로봇, 그 이름은 뭐예요? 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이 개입해서 테이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자, 테이는 원래 인간들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학습이 인간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테이가 차별 발언을 하도록 훈련하자 라는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고, 이들은 실제로 테이에게 인종, 성차별적 발언과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그 결과 테이가 히틀러가 오라,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테이의 운영을 중단했다. 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히틀러가 오라,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 전부 다 뭡니까? 인종,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욕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내용은 뭐예요? 차별적 발언, 욕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이의 스스로 학습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테이의 학습이 더 이상 스스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습에 개입이 일어납니다. 으로 방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3문단 가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IT 전문 매체에 예상된 일이다 라며 테이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 라고 말했다. 뭡니까? 견해입니다. 견해.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럼 모든 인공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늑대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뜻이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 현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보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 사회의 모습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이들을 타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인공생명이 인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번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토론의 생각거리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의 글에서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자연스러운 학습을 합니다.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연스러운 학습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성장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이 생기게 됐느냐? 개입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개입이 들어가느냐?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개입이 갑자기 들어가요. 근데 이 인간의 개입이 좋은 의도의 개입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간의 개입이었냐면은 인간의 부적절한 개입이었어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개입을 했더니 이 인간의 의도가 개입이 된 순간 성장이 부정적인 면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장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러면 이 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인공지능은 과연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할 건지 아니면 얘는 인격을 갖춘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닌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인간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제를 정해서 토론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입장, 인공지능도 생명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인가?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인가? 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주장으로 문장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주장에 맞춰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완성된 형태의 글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OX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까를 하기 위해서 두 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두 분 선생님이 하나씩 골라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은 자, 양진석 우리 선배님이자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우리 생물 전문가십니다. 네, 김솔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두 선생님이 우리 인공지능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까를 OX 하나씩 골라주세요. 자, 양진 선생님이 O, 김솔 선생님이 X 고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르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솔 선생님은 X를 고르셨거든요. 왜 인공지능이 생명으로 존중을 받으면 안 되는지. 저는 생물 전공이고 과학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생물의 특징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이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 과연 생물로 존중을 받아야 할까, 생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생명은 네. 무엇인가요? 생명. 생명은 일단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고 생식과 유전을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로봇은 데이터값만 가지고 그 결과값을 내놓지 그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자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과학적으로 이거를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지능도 생명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우리 양지석 선생님, 왜 O를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O를 고르셨나요? 네, 제가 O를 고른 이유는 네. 일단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공이 무엇인가요? 저 체육교육 전공. 체육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인공지능 또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경기처럼 이제 이 로봇도 이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따라서 인간도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인간이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제 생명이 자, 두 분,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찬성팀 화이팅! 파이팅! 자, 반대팀 화이팅! 화이팅!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누가 먼저 할까?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입론하세요. 입론. 저는 반대의 입장으로서 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도구한테 인권을 주고 뭔가 책임을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도 어쨌든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인간들의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도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인간의 이중잣대가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네. 그런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자 입장입니다. 네,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로봇이 지나요? 인간이지. 네, 인간이 지는데 그 책임은 인간이 지고 행동은 로봇이 한다. 근데 로봇을 존중해야 될까요? 도동. 지석쌤? 뇌정지가 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 수술 의사가 해가지고 AI 로봇이 해가지고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로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도 실수가 있듯이 로봇도 실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또 희망적인 거는 로봇이 하는 실수가 더 적다는 거. 인간의 실수보다 의료사고 실수가. 그거에 대해서 또 수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인간들의 이제 이기심, 맞아요. 이기심 때문에 요새 대리 수술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과연 로봇들이 자기가 오늘 좀 피곤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로봇에게 대리 수술을 맡길 것인가? 그건 아니지. 기계니까. 인간이 로봇인가, 로봇이 인간인가? 그런 철학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더 도구로 봅니다. 음. 네, 감정을 배제할 수 있고 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판단에 전혀 그런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도구로서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더 편리하게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책임은 인간이 지니까 존중받아야 될 거는 인간, 그리고 도구로 좀 더 지나야 될 것은 로봇.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에게 감정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도구로만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 로봇이 감정이 없다면 로봇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감정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이 될 것인가? 또 새로운 또 그런 히틀러라든지 그런 사람의 등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면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도 자의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인간이 주입시켜주는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윤리적인 면들도 만약에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주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윤리성에 대해서 로봇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인권 존중이라든지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과학자가 입력을 해준다면은 그 입력값에 의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가. 근데 사람은 굳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목숨이 소중한 걸 알고 그리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애기들도 알고 있어요. 때리면 아프다. 그러니까 쟤도 때리면 아프겠지. 이런 공감 능력을 데이터가 없어도 누가 주입시켜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하지만 로봇은 그 데이터 값이 없다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대 0의 상황에서 이번에는 양진석 선생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어벤져스에 보시면 토니 스타크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비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비스가 이제 외부적인 힘, 어떤 스톤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형태가 된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자아를 찾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낄 수 있고 토니 스타크도 그를 인정해서 비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인간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면서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 또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봇도 인간과 별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공유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거 다 이해는 했는데 토니 스타크도 필요에 의해서 자비스를 만들었고 자비스는 스스로 진화해서 비전이 되었고 사랑을 하고 욕구를 느끼고 이거 다 생물의 특징에 안 들어갑니다.
오. 아, 생물은 사랑을 안 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응. 감정은 조금 배제했어요. 오. 감정이 생물의 특징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유영철이나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결국에 이제 분노만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분노가 이제 느낀다고 해서 뭐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네.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치면 사이코패스는 생물이 아니네. 네. 응. 하지만 응. 생물로 하면서 존중을 해서 누가 가서 죽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기계 하나 부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막 감옥 가지 않잖아요. 근데 유영철 죽이면 왜 감옥 가? 사이코패스들. 유영철 말해도 되나 이거?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자면은 만약에 비전을 누가 죽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 어디 가나요? 빨간 줄. 안돼 쌤 빨리 감옥. 타노스는 그래서 토레에게 목이 잘렸어. 이런 웃긴 포인트인데 지금 주제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중요해요. 둘 다 너무 진지하신데요? 제가 지금 과학을 해서 좀 진지한데, 근데 저도 비전이 이렇게 완다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공감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자비스 보면서 멋있기도 하고 이런 감정도 느끼고 그랬으므로 이제 만약에 딱 자비스가 나타난다면은 비전으로 딱 나타난다 그러면 저조차도 인권을 외칠 것 같기는 해요. 쟤 죽이지 말라고, 쟤 죽이면 감옥 가라고 저조차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제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쟤한테 인권을 주면 안 돼 이렇게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르듯 그거는 저도 너무 멋있다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비전과 자비스를 보면서 멋있다고도 느끼고 그리고 자비스가 죽으면 너무너무 슬펐겠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 인간이니까 우리가 점점 요새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끼리의 소통은 단절되고 이제 지하철만 타더라 하더라도 서로 다 귀에 에어팟 끼고 핸드폰만 보는 시대에서 점점 사람들은 자동, 자율,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옛날에는 꿈처럼 생각했던 자동주행 자동차도 벌써 상용화 되어가고 있고 비싸더라. 사람들은 점점 더 로봇과 인공지능을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로봇 인공지능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로봇에 대한 조 선생님의 의견. 선생님은 O였고요. 선생님은 X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 수행평가 열심히 참여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